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군사작전이 중동의 밤하늘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의 정밀 타격 미사일이 이란의 방공망을 찢어버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뇌부 다수가 단 하룻밤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슬람 신정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페르시아만 일대가 거대한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대학살과 폭격이 쏟아지던 그 새벽, 미사일이 떨어지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보다 훨씬 더 창백하게 질려서 덜덜 떨고 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국경을 멀리 건너 동아시아 끝자락, 북경 중남해에 앉아있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수뇌부들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미사일을 맞았는데 왜 중국이 피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에서는 그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중동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이라고만 떠들어댑니다. 종교가 다르고 석유가 얽힌 중동 사람들끼리의 지긋지긋한 싸움에 미국이 총대 메고 끼어들었다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세상 일이 그렇게 순진하고 단순하게만 돌아간다면 이 무서운 국제정치판에서 우리는 벌써 10번도 넘게 뼈를 추렸을 겁니다. 그 뉴스는 표면적인 핑계일 뿐입니다. 미국의 최첨단 폭격기가 이란 상공을 날아가며 쏟아부은 그 무시무시한 미사일들의 진짜 관역. 진짜 관역의 한가운데에는 이란이 아니라 바로 중국 베이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기 위해 수십 년을 치밀하게 벼려온 거대한 사냥 계획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즐겨하는 스타크래프트라는 컴퓨터 게임을 아십니까? 거기서 적군을 가장 확실하고 잔인하게 말려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의 본진을 곧바로 공격하기 전에 적군이 몰래 자원을 캐먹고 있는 보급기지, 이른바 멀티라고 부르는 자원줄부터 모조리 폭파해버리는 겁니다. 돈줄이 끊기고 가스가 바닥나면 제 아무리 덩치가 크고 무서운 적군이라도 결국 무기를 만들지 못해 스스로 말라 죽게 되니까요. 미국이 이란을 타격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란은 중국의 든든한 우방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반칙과 꼼수로 덩치를 키워온 중국 경제를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있던 가장 거대하고 가장 핵심적인 멀티 자원줄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자원줄에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동안 중국이 어떻게 커왔습니까?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아서 기름을 팔지 못하는 이란에게 다가가 아주 헐값에 원유를 싹쓸이해왔습니다. 무려 1,300척이 넘는 시커먼 유령 선단들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 배들은 바다 위에서 선박 위치 추적 장치인 레이더를 끄고 밤도둑처럼 몰래 이란산 기름을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레이시아산 오만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서 중국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단 한 방울의 이란 기름도 안 산 것처럼 전 세계를 감쪽같이 속이면서 뒤로는 매일 140만 배럴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도둑질해온 겁니다. 이 싼 기름을 먹고 중국의 수많은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전기세가 싸고 원가가 똥값이니 전 세계 시장의 헐값으로 물건을 밀어내며 세계 경제를 집어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폭격으로 그 달콤했던 비밀 주유소가 하루아침에 폭파되었습니다. 공장을 돌릴 값싼 기름이 끊겼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몰려있던 수많은 독립정의사들이 당장 가동을 멈추고 줄도산의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실업자가 쏟아지고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무기였던 싼 물건의 가격 경쟁력은 한순간에 박살이 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끔찍한 소리는 이제 겨우 첫 번째 기둥이 부러진 것에 불과합니다. 시진핑이 10년이 넘게 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야심차게 준비해온 거대한 제국 건설의 꿈, 이른바 1대1로 프로젝트의 허리가 끊어졌습니다. 독재 국가들을 하나로 묶고 미국의 심장인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던 위안화 결제망, 그 무서운 악의 축 네트워크가 미국의 미사일 한 방에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시니어 연구소에서는 이란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빠지자 어떻게 거대한 중국 경제의 성벽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지 그 4가지 치명적인 이유를 낱낱이 해부해 드릴 겁니다. 유령 선단으로 밀수를 하고 독재자들 뒤에 숨어서 꿀을 빨던 중국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패권 국가의 치밀한 사냥 앞에 어떻게 처절하게 응징당하고 무너지는지, 그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한 국제정치의 실황을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여기서 박수만 치고 통쾌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의 멀티가 박살나고 1대1로가 무너지는 소리는 곧바로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경제와 안보의 쓰나미 경보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바닷길이 막히고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면 당장 내일 아침 우리네 주유소 가격표가 바뀝니다. 마트의 배추값과 쌀값이 폭등합니다. 비싼 기름을 사느라 달러가 빠져나가면 환율은 1,700원을 뚫고 치솟고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반토막이 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핵을 완성하지 못한 채 민기적거리다가 미국의 정밀 타격에 지도부가 몰살당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란의 끔찍한 최후를 김정은은 지금 평양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텔레비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미치광이가 이 사태를 보고 과연 고분고분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도 핵무기를 포기하면 젖골이 나겠구나. 죽어도 핵을 놓지 않겠다며 더욱 이를 갈고 도끼를 품으며 미친 듯이 도발 버튼을 누르려 할 것입니다. 강대개국들의 피가 튀는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처참한 붕괴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물가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나비 효과로 돌아오는지 소름 돋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나아가 이 미쳐 돌아가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험난한 파도를 넘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생존의 해안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부의 칼을 들겠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완벽한 사기극을 벌이며 싼 기름을 훔쳐먹던 중국의 첫 번째 기둥, 그 더러운 유령선단의 실체와 꼼수 기름의 최후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미국이 어떻게 중국의 지갑을 정확하게 찢어버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중국의 공식 세관 기록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 물량, 숫자 0,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미국의 무서운 경제 제재를 받는 이란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를 향해 시치미를 뚝 뗀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해상 추적 전문 위성들이 바다를 샅샅이 뒤져본 결과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유령선단, 무려 1,300여 척이 밤낮 없이 중국 항구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수법은 그야말로 밤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이란 항구에서 시커먼 기름을 가득 싣고 출발하는 순간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 식별 장치를 아예 꺼버립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자기 배를 감쪽같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레이시아나 오만 앞바다 같은 먼 공해상으로 몰래 빠져나갑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한가운데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다른 배와 나란히 밀착합니다. 그리고 굵은 호스를 꽂고 기름을 통째로 넘겨받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에서 배를 갈아탄 이란산 기름은 순식간에 말레이시아산 원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중국 세관을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1년 내내 땅을 파서 생산하는 기름보다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했다는 기름의 양이 훨씬 더 많은 이 기가 막힌 코미디. 전 세계를 상대로 완벽한 사기극을 벌이며 뒤로는 매일 140만 배럴이 넘는 이란의 기름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치졸한 반칙을 쓰면서 밀수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마어마한 돈 때문입니다. 제재 때문에 기름을 팔 곳이 없어진 이란은 눈물을 머금고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8달러에서 10달러나 싼 똥값에 원유를 중국에 넘겼습니다. 하루에 140만 배럴, 1년이면 자그마치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원가를 중국 혼자서 날로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값싼 밀수 기름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 산둥성 해안가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른바 티팟이라고 불리는 중소 독립 정유 공장들의 심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중국 전체 기름 생산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거대한 공장들은 오직 이란이 대주는 이 싼 기름을 먹어야만 돌아가는 기형적인 괴물이었습니다. 원가가 싼 기름으로 공장을 돌리니 중국산 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에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쏟아져 나와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다 집어삼킬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하던 중국의 수출 경쟁력, 그 음흉한 뒷배경에는 이란이라는 비밀 주유소가 피를 수혈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얄미운 꼼수 파티가 드디어 끝장이 났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단순한 군사기지만 부순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비밀 주유소의 파이프라인을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미국이 중국 산둥성의 정유소들을 콕 집어 제재 명단에 올리고 돈줄을 말리기 시작하자 당장 기름이 끊긴 공장들의 가동률이 64%에서 5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공장을 돌릴 때마다 톤당 수십 달러씩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싼 기름에 중독되어 있던 중국 경제가 갑자기 마약을 끄는 환자처럼 사시나무 떨듯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선배님들, 이 통쾌한 응징의 현장을 보시니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반칙으로 덩치를 키운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니 알터니가 쑥 빠진 것 같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손뼉을 치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라는 든든한 비밀 주유소를 잃어버린 중국. 싼 기름을 구하지 못하게 된 이 거대한 포식자가 정상적인 원유 시장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기름값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불타오르고 기름 공급이 바짝 쪼그라들었는데 하루에 1000만 배럴씩 기름을 먹어치우는 거대한 중국마저 시장으로 튀어나오면 우리가 사올 기름값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중국의 비밀 주유소가 폭파된 불똥이 당장 내일 아침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표를 갈아치우는 겁니다. 화물차 운송비가 폭등하고 마트 장바구니에 담을 두부값과 쌀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방아쇠가 당겨진 겁니다. 미국이 때린 것은 이란인데 코피가 터진 것은 중국이고 그 파편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지갑이 털리는 것은 바로 자원 하나 없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잃어버린 것은 고작 싼 기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1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500조 원짜리 거대한 제국 1대1로 프로젝트의 허리가 어떻게 미사일 한 방에 두 동강이 났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란에 깔아둔 화웨이의 감시 카메라와 거대한 철도. 전 세계 독재 국가들을 하나로 묶으려던 그 소름 돋는 악의 축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되는 통쾌하고도 끔찍한 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폭격으로 싼 기름줄이 끊어진 중국.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진짜 비명소리는 정유 공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2013년부터 장장 10년이 넘게 피땀을 흘리며 공을 들여온 거대한 제국 건설의 꿈, 이른바 1대1로 프로젝트를 기억하십니까? 육지로는 철도를 깔고 바다로는 항구를 지어서 아시아부터 아프리카, 유럽까지 온 세상을 중국의 돈과 길로 하나로 묶어버리겠다는 21세기판 실크로드이자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뒤엎어버리겠다는 무서운 야망입니다. 자,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중국에서 출발한 기차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막을 지나 저 멀리 유럽 땅까지 가려면 반드시, 아주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길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정학적 목줄을 쥐고 있는 나라, 육상 실크로드의 한가운데를 떡하니 버티고 있는 허리, 그곳이 바로 이란입니다. 중국은 이 거대한 허리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싸들고 이란으로 날아갔습니다. 2021년 중국과 이란이 맺은 25년 포괄적 협력 협정의 내용표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중국이 이란의 석유 개발부터 도로, 철도, 항만, 심지어 통신망까지 싹 다 깔아주는 조건으로 무려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우리 돈으로 500조 원,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에 맞먹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이란 땅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500조 원짜리 쇼핑이라니요. 그저 돈이 남아 돌아서 선심 쓴 걸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돈의 뒷면에는 중국 공산당의 소름 돋는 꼼수와 음모가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깔아주기로 한 인프라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화웨이의 통신 장비와 CCTV 감시망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개인정보 유출과 스파이 짓을 우려하며 화웨이를 퇴출할 때 중국은 보란듯이 이란의 심장부에 화웨이를 심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미 감정으로 똘똘 뭉친 이란 독재 정권의 철권 통치를 돕기 위해 국민들을 감시하고 인터넷을 검열하는 중국식 감시 네트워크를 통째로 이식해 준 겁니다. 이란을 완벽한 중국의 꼭두각시이자 영혼의 파트너로 만들고 중동 한가운데에 미국의 눈을 가리고 중국의 귀를 열어두는 완벽한 트로이의 목마를 세운 겁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수십조 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거대한 항구, 중앙아시아에 깔아놓은 철도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란이라는 허리를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핏줄로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란은 중국이 꿈꾸는 미국 패권에 맞서는 아기축, 카르텔의 가장 완벽하고 든든한 대동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하고 음침한 500조 원짜리 실크로드의 허리에 미국의 최첨단 폭격기가 무자비한 폭탄의 비를 쏟아부은 겁니다. 이란의 수뇌부가 쑥대밭이 되고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중국이 10년 동안 쏟아부은 그 천문학적인 투자와 야망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진 1대1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길 잃은 거대한 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스탄에 지어놓은 수백억 달러짜리 항구는 물건을 실어 나를 철길이 끊기니 파리만 날리는 유령 항구로 전락합니다. 중앙아시아 사막에 뚫어놓은 파이프라인과 철도는 이란을 통과하지 못하니 갈 곳을 잃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중국이 물건을 유럽으로 보내려면 이제
저 멀리 바다를 빙빙 돌아 비싼 운송비를 물고 가거나 아니면 물류비가 훨씬 비싼 험준한 북쪽 러시아기를 억지로 뚫고 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500조 원짜리 허리가 끊어지자 전 세계를 지배하려던 중국의 서진 정책은 그야말로 20년 전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더 뼈아프고 두려워하는 진짜 재앙은 국경선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붕괴되고 무법천지가 되면 도대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통제력을 잃은 이란 땅에서 흘러나온 수백만 명의 난민들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이 피난처를 찾아 국경을 미친 듯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극단주의 세력들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바로 파키스탄을 거쳐 중국 본토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토록 피비린내 나게 탄압하고 막아보려 했던 이슬람 분리주의 테러 세력들이 뻥 뚫린 이란 국경을 타고 중국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누고 밀려 들어오는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된 겁니다. 남의 나라에 화웨이 카메라를 달아주며 독재를 돕던 중국이 이제 자기 집 안방에 불이 붙어버린 이 기가 막힌 참상. 정말 꼬리 자르려다 자기 심장에 칼을 맞은 격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미국이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사냥의 두 번째 결과물입니다. 이란을 때려잡으니 중국의 500조 원짜리 1대1로 제국이 박살나고 중국 국경선이 테러의 위협으로 덜덜 떨게 되었습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아니 미사일 몇 발로 세계 2위 강대국의 사지를 마비시키는 미국의 무서운 패권 전략 앞에 시진핑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늘 평화의 중재자 행세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화해시키며 중동의 새로운 피스메이커로 등극했다며 온 동네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브릭스라는 기구를 만들어 미국을 따돌리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영혼의 파트너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굳게 손을 맞잡았던 이란이 미국의 작전 앞에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릴 때 중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을 도와주자니 당장 미국의 살벌한 경제 제재가 중국 은행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 뻔하고 이란을 모른 척 버리자니 전 세계 독재 국가들이 중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를 버리는 비겁한 나라라고 손가락질하며 등을 돌릴 테니까요. 왼쪽으로 가도 지옥, 오른쪽으로 가도 낭떠러지.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외교부는 공습 직후 무려 14시간 동안이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리더를 자처하던 거대한 붉은 용이 미국의 매서운 채찍질 한 번에 구석에 몰린 생쥐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4개의 기둥 중 겨우 2개가 부러졌을 뿐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란이 붕괴되면서 중국의 목에 가장 서늘한 칼날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중동에 묶어두고 중국 대신 매를 맞아주던 든든한 고기 방패, 이란이 사라진 후 벌어지는 소름 돋는 나비 효과, 그리고 건방지게 달러 패권에 도전하며 위안화로 기름을 사려던 중국의 거대한 페트로 위안 야망이 어떻게 미국의 금융 폭격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나는지 그 무시무시한 세 번째, 네 번째 기둥 붕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이 전쟁이 사실은 달러와 위안화, 미국과 중국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3차 세계대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미국의 치밀한 사냥에
유령선단이라는 지갑을 털리고 500조 원짜리 1대1로 제국의 허리가 꺾여버린 중국. 하지만 선배님들, 중국의 심장에 박힌 진짜 치명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서늘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을 가장 뼈아프게 만들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세 번째 기둥의 붕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무시무시한 군사력,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들과 최첨단 전투기들은 도대체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그리고 바로 이란이 있는 중동 한복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모래사막 위에서 끝도 없는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수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루하고 피 터지는 중동의 진흙탕 싸움 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가장 꿀을 빤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반군들을 부추기며 중동에서 깽판을 쳐준 덕분에 미국의 시선과 발목은 온통 페르시아만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의 바다, 남중국해에 자기들 마음대로 인공섬을 뚝딱뚝딱 쌓아 올리고 군사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대만 앞바다에서 보란듯이 군함을 몰고 다니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무소불위의 깡패짓을 하며 덩치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매를 대신 맞아주는 아주 훌륭한 고기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미국을 귀찮게 찔러대며 시선을 돌려준 덕분에 중국은 등 뒤에서 칼을 갈며 해군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그 얄미운 고기방패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란의 수뇌부가 붕괴되고 이슬람 신정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며 중동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패가 깨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칼날이 핑 하고 방향을 틉니다. 중동의 모래사막에 발이 묶여있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들이 이제 뱃머리를 돌려 곧장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대만 해협입니다. 남중국해입니다. 바로 중국의 코앞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중국의 앞바다에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진짜 무서운 호랑이가 수십 척의 군함을 이끌고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아시아 집중 전략, 중동에서 발을 빼고 중국을 완전히 포위에 말려 죽이겠다는 그 거대한 군사적 포위망이 이란의 붕괴와 함께 무서운 속도로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의 목덜미에 가장 서늘하고 날카로운 군사적 비수가 꽂힌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사적인 압박은 겉으로 드러나는 무력 시위일 뿐입니다. 중국의 명줄을 끊어놓는 진정한 클라이맥스, 가장 고차원적이고 잔인한 복수극은 바로 네 번째 기둥, 달러 패권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74년 미국이 전 세계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 만든 아주 은밀하고도 위대한 거래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너희 왕조를 지켜줄 테니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석유를 살 때 무조건 오직 달러로만 계산해라.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달러 제국,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석유가 필요한 나라는 무조건 달러를 구해야 하니 미국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달러를 마구 찍어내도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마법의 지팡이를 손에 쥔 겁니다. 중국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가장 무서운 족쇄라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고 덩치를 키워도 결국 미국이
달러 결제망에서 스위치를 한 번만 딸깍 하고 내려버리면 중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산소 호흡기가 떼어져 식물인간이 된다는 끔찍한 공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미국의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당해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는 것을 보며 중국의 그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야심차게 꺼내든 반격 카드가 바로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겠다는 페트로 위안의 거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미국의 심장인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의 가장 핵심적이고 든든한 파트너가 바로 미국 달러망에서 쫓겨나 독이 바짝 오른 이란이었습니다. 서방의 눈을 피해 중국은 이란과 손을 잡고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로 석유를 사고 파는 거래를 미친 듯이 늘려갔습니다. 이란의 엄청난 원유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 표시를 달고 거래되면서 중국은 미국의 금융 폭격을 피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방공호, 위안화 결제망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착실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반복됩니다. 감히 미국의 페트로달러의 반기를 들고 달러의 성벽에 돌을 던졌던 자들의 끔찍한 최후를 기억하십니까?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원유 대금을 달러 대신 유로화로 받겠다고 건방지게 선언한 직후 미국의 무자비한 침공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리비아의 카다피. 금을 기반으로 한 아프리카 통합화폐를 만들어 석유를 팔겠다고 깝죽거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군들에게 처참하게 끌려나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차례가 온 겁니다. 중국과 손을 잡고 위안화로 기름을 팔며 달러 패권에 흠집을 내던 이란의 수뇌부가 미국의 정밀 폭격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친서방,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란의 그 어마어마한 기름은 당연히 다시 달러로만 결제하게 됩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 미국 몰래 키워오던 탈달러의 가장 든든한 디딤돌, 페트로 위안의 심장부가 미국의 미사일 한 방에 흔적도 없이 징발해버린 겁니다. 달러의 성벽을 무너뜨리려던 중국의 20년, 30년짜리 장기 전략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영원한 달러 제국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다시 목줄이 채워지는 처참한 굴욕.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략은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핵시설을 때려 부수는 정의로운 전쟁을 내세웠지만 그 폭탄의 파편은 정확하게 중국의 싼 기름줄을 끊고 1대1로의 허리를 동강내며 고기 방패를 치워버리고 감히 달러 패권에 도전한 위안화의 싹을 짓밟아버렸습니다. 4개의 기둥을 동시에 박살내버린 이 무시무시한 미국의 중국 사냥. 선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돈과 힘, 피 튀기는 화폐 전쟁의 소름 돋는 민낯입니다. 중동의 모래사막에 떨어진 폭탄 한 발이 어떻게 달러 패권을 지켜내고 전 세계의 돈줄을 뒤흔드는지. 지도를 펴놓고 체스판을 움직이듯 강대국들이 벌이는 이 잔인한 생존 게임에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큰일 난 것은 무너지는 중국만이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진짜 재앙은 따로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어떻게 죽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북한 김정은의 미친 계산법. 그리고 중국 멀티가 박살나며 한국으로 밀려오는 유가와 환율의 살인적인 폭등.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강대국들의 거대한 사냥판, 그 핏빛 체스판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과 안보를 지켜내 가장 날카로운 생존의 해안이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사냥 계획 앞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간 중국의 4가지 기둥. 레이더를 끄고 훔쳐오던 싼 기름줄이 폭파되고
500조 원을 쏟아부은 1대1로의 허리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미국과 싸워주던 든든한 고기 방패가 사라지자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던 위안화의 야망마저 흔적도 없이 짓밟혔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치면 본진만 덩그러니 남은 채 돈줄과 가스줄 역할을 하던 멀티 보급 기지들이 모조리 박살이 난 겁니다. 거대한 붉은 용 중국이 피를 철철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이 통쾌한 광경.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박수치며 꼬시다고 웃어넘길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선배님들. 이제부터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중국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곧바로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지진, 해일의 경고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대국들의 무서운 패권 전쟁 속에서 가장 먼저 등골이 서늘해진 자, 발등에 불이 떨어져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할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휴전선 너머 평양에 앉아있는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이란의 핏빛 밤하늘을 수놓은 미국의 미사일 폭격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벙커에 숨어 있다가 미국의 정밀 타격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끔찍한 최후. 그것은 김정은에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곧 자신의 목에 걸릴 수 있는 밧줄이자 사형 선고문으로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란과 북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란은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민기적거리다가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맞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를 창고에 쌓아두고 언제든 버튼만 누르면 쏠 수 있는 실제적인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이제 아주 소름 돋고 명확한 공식 하나가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 핵을 포기하거나 완성하지 못하면 결국 이란처럼 저렇게 미국의 미사일을 맞고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죽어도 핵무기를 끌어안고 미국이 감히 날 때릴 생각조차 못하도록 미친 듯이 핵미사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이란의 붕괴는 김정은에게 핵 포기 불가라는 아주 완벽하고도 끔찍한 명분을 쥐어준 겁니다. 지금까지는 쌀 좀 얻어먹으려고, 경제 제재 좀 풀어보려고, 가끔씩 비핵화 회담장 테이블에 나와서 웃는 얼굴로 쇼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알량한 대화의 문조차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나도 핵무기를 포기하면 가다피처럼, 후세인처럼, 그리고 이란처럼 죽는다. 이 공포에 휩싸인 독재자는 이제 생존을 위해 더욱 악랄하게 발악할 것입니다. 당장 자신을 호위하는 경호부대의 수장들을 모조리 갈아치우며 미국의 참수작전에 대비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과 전투기들이 중동의 상황을 정리하고 대만과 남중국해로, 즉 아시아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며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가랑이 밑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며 동북아시아의 화약고에 불을 지피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중국 망한다고 손뼉을 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머리 위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한폭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몇 배나 더 크고 빠르게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안보만 무너집니까? 이란 사태가 불러온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칼날은 당장 내일 아침 우리네 밥상과 지갑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이 싼 기름줄을 잃어버리고 국제 원유 시장으로 뛰쳐나와 미친 듯이 기름을 싹쓸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동의 바닷길, 전 세계 석유의 30%가 지나가는 그 좁디 좁은 호르무즈 해협마저
전쟁으로 꽁꽁 막혀버렸습니다. 당장 내일 대한민국 앞바다로 들어오던 유조선의 씨가 마릅니다. 바다를 건너오는 배들의 해상 보험료가 하루아침에 5배, 10배로 뜁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의 숨통을 조이는 유가 폭등의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동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 3,000원을 뚫고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트럭이 멈춰서고 화물 운송비가 폭발하면 며느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두부 한 모,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미쳐 날뛰게 됩니다. 거기에 환율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비싼 기름을 사오려면 우리나라 금고에 있는 피 같은 달러를 미친 듯이 헐어서 외국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나라의 달러가 마르면 원달러 환율은 1,700원, 2,000원을 향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썰물처럼 도망갑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안 입고 안 먹으며 꼬박꼬박 부어놓은 여러분의 국민연금. 은행에 모아둔 은퇴자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고 휴지 조각처럼 녹아내리는 겁니다. 남의 나라 전쟁인 줄만 알았던 이란 사태가 중국의 멀티가 부서지는 그 통쾌한 폭음 소리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밥줄을 끊어놓는 거대한 경제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선배님들, 강대국들이 총성 없는 경제전쟁, 화폐전쟁을 벌이는 이 잔인하고 냉혹한 국제정치판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과 생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달러 패권을 지키고 중국을 말려 죽이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칼을 휘둘렀습니다. 중국은 반칙과 밀수로 덩치를 키우다 그 칼에 맞아 사지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 튀기는 고래 싸움 한가운데에 수출로 먹고 살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새우 같은 우리나라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평화는 결코 입으로, 서류 쪼가리로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란의 끔찍한 최후를 지켜보며 발악하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우리도 더 이상 종이 호랑이처럼 물러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국방력과 무기를 미친 듯이 벼려내야 합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연금도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원화 가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미국의 무서운 달러 패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위기는 곧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부를 거머쥘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거대한 미중 패권 전쟁의 소름 돋는 내막, 이란의 붕괴가 불러온 나비 효과를 결코 한 편의 영화처럼 잊지 마십시오. 강대국들의 무서운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선배님들의 소중한 가족과 자산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변의 자식들에게 이 엄중한 현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댓글란에 이 살벌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여러분의 묵직한 지혜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자주국방을 염원하는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깨어있는 댓글 한 줄이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시니어 연구소는 언제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선배님들의 얇아진 지갑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을 가장 날카로운 진실의 검을 쥐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친 파도 속을 항해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이었습니다. 가슴 뜨거운 해안으로 꽉 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